허이. 좋아. 얼굴이 표장돼 있다고요? 왜 우석이 잘생겼죠 뭐. 근데 그거 하면 안 되지. 왜? 갑자기 또 왜? 그거 하면 우선 이거 선생님한테 욕할 수도 있어. 우석이 왜요? 아빠가 가장으로 깜빡했어요. 땡이요. 박성은 한 대만.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미소야? 이무연 성우석 하나 둘 만약 하나를 골라 만약에 전 지구에 다 멸망했어. 그럼 미소가 하나를 데리고 살아야 돼. 다 죽어가지고 다 죽었어. 다 없고. 자 이무연 성우석 하나 둘 셋. 자 보자.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단열. 자 여전히 가역이에요. 가역이고 이상기체인데 그 가역 이상기체의 단열이라고 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는데 단열 영어 표현으로 뭐라고 하죠? 단열 영어 과정으로 영어 표현으로 어디어버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열 과정은 어디어버틱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단열이라는 건 뭐가 출입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열 출입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열 출입이 없음을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Q가 0이다. 뭐 혹은 DQ가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과 관련된 내용들에서 저렇게 열량 변화가 없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단열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때 요 내용을 전개하기에 앞서서 잠깐 어떤 뭐냐면은 어떤 표현 하나를 도입할 건데 비열비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비열비. 그러니까 이제 비열은 뭐냐면은 히트 커패시티 그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의 B는 레이시오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레이시오. 그래서 그 비열들 사이의 비례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보통 표기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감마 이렇게 표현하죠. 감마. 자 그러면 감마라고 쓰고 그 정의가 무엇이냐? 바로 CP over C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 앞 비열을 정적 비열로 나눈 그 비율을 그걸 비열 B라고 규정하겠습니다. 알겠죠? 뭐 대단한 물리적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저렇게 하면 수식을 표현하기가 편해서 저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알겠죠? 이때 만약 하필 얘가 이상기체다. 자, 이상기체가 아니어도 이건 언제나 정해져 있는 정의예요. 알겠어요? 실제 기체에서도 이 비열비를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그게 하필 이상기체다라고 하면 CP를 뭐로 바꿀 수 있겠어요? 네? 이상기체다라고 하면 CP를 뭐로 바꿀 수 있겠어요? 바로 CB 플러스 R.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네. 자, 실제 기체에서는 이렇게 되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이상기체만 CP가 CB 플러스 R이 됩니다. 실제 기체에서도 관계식이 있는데 실제 기체의 관계식은 좀 복잡합니다. 그렇죠? 복잡한데 어쨌건 이렇게 표현을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얘는 다시 어떻게? 1 더하기 R over CB 이렇게 관계를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는 걸 뭐라고 부른다? 비열비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종종 뭐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 그래서 기체상수를 CB로 나눈 값을 이상기체의 경우 감마 빼기 1이다. 뭐 이렇게 표기하기도 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저 논리를 사용할 거니까 잠깐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단열 가역 과정이라 하더라도 연력학 제1법칙은 만족해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연력학 제1법칙식 어떻게 표현돼요? 델타 E는 Q 플러스 W. 보이시죠? 네. 그런데 이때 요건 거시적 표현이고 미시적 표현으로는 어떻게 쓸 수 있다고 했어요? DE는 DQ DW가 된다. 기억하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이때 얘는 다시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냐면 DQ 마이너스 PEX DV 이렇게 쓸 수 있죠. 어디를 어떻게 바꾼 거예요? 요만큼을 이렇게 바꾼 거지. 자, 이 표현에서 무시된 게 있는데 혹시 기억나요? 외부 아니 팽창이. 바로 지금은 비팽창일은 무시하고 쓴 거야, 알겠죠? 네. 여기 뒷꼬랑지에다가 이제 더하기 비팽창일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그건 지금 무시해서 여기까지만 표현한 거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연력학 제1법칙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여기다가 이제 조건들을 걸어 볼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뭘 해볼 거냐? 바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 단열. 단열의 의미가 뭐라고요? 무슨 출입이 없다? 열 출입이 없다. 그러면 Q도 0이고 DQ도 0이고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뿅 사라져 버리면 마이너스 PEX DB만 남겠죠? 그래서 이게 연력학 제1법칙으로 저기 뭐냐면은 단열 과정을 표현하는 방식인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그 다음 뭘 해볼 거냐? 여기다가 가역을 걸어보자. 가역 보이세요? 가역을 걸어보자. 그럼 여기다가 가역 조건을 걸면 이 표현이 뭐로 바뀌어요? 마이너스 PDV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 외부 압력이 내부 압력이랑 같다. 그게 가역의 가장 중요한 수리적 관계.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으로부터 여러 단계에 거쳐서 수식을 계속 변형시키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에 이제 뭘 해볼 거냐? 드디어 이상기체라고 한번 적용을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상기체라고 하면 이게 뭐예요? 이상기체라면 제가 뭐예요? 바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NCB DT가 되는 거죠. 는 마이너스 한 다음에 이상기체라면 압력 표현이 뭐로 바뀌겠어요? 이상기체라면 압력 표현이 뭐로 바뀌겠어요? nRT over B 이렇게 바뀐다 이런 말이죠. 되십니까? 네. 그러면 이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다? 바로 몰수가 약분된다 이런 말이죠. 됐죠? 됐죠? 그러면 이 표현을 다시 또 이제 어떻게 살짝 바꿀 수 있느냐?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온도가 있고 여기 온도가 있죠. 여기 부피가 있고 여기 부피가 있죠. 그래서 온도 변수하고 부피 변수를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느냐? t분의 1 로그 약간 뒤로 쓸게요. t분의 1 로그 t는 마이너스 기체상수 나누기 cb 한 다음에 v분의 1 dv 이런 걸로 바꿀 수 있겠죠? 되십니까? 됐죠. 그래서 온도가 있는 쪽이 온도, 부피가 있는 쪽에 부피, 그 다음에 나머지 상수 묶음들을 이렇게 바꾸어 준 거예요. 그럼 이때 어차피 등호 관계니까 양변을 뭐 해도 등호가 성립하겠어요? 양변을 적분해도 등호 관계가 성립하겠죠? 양변을 적분해도 등호 관계가 성립하겠죠? 그러면 이때 부피가
V1일 때 그때 온도를 T1, 부피가 V2일 때 그때 온도를 T2 라고 한다면 이 접근 결과가 어떻게 돼요? x분의 1을 접근한 거니까 로그 T1분의 T2가 되는 거고, 이쪽은 마이너스 쓴 다음 이 부분이 뭐예요? 이 부분이 뭐예요? 저거요? 저거 감마 마이너스 1이요. 이 부분이 바로 여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비열비를 도입한 게 저 부분을 이렇게 좀 축약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을 먼저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다시 바꾸어 쓸 수 있다? 감마 빼기 1 이런 식으로 바꾸어 쓸 수 있죠. 그리고 이것도 그냥 x분의 1 함수 적분인 거니까 로그 V1에서 V2 되십니까? 네. 그리고 나면 자 로그 앞에 나와 있는 상수는 이렇게 로그 안쪽으로 지수로 표현해 줄 수 있죠. 네. 그럼 지수로 표현을 하고 로그 부분을 떼어내면 최종적인 결과 T1분의 T1 V1 감마 마이너스 1은 T2 V2 감마 마이너스 1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런 말이죠. 되십니까? 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뭐다? 그 유명한 단열 가역 과정에서의 온도 부피 관계식입니다. 여기서 이게 뭐 이름이 있나요? 뭐라고? 포화성. 아 이거 포화성 관계식이라고요? 화학 시간이 그랬어요. 아 그래요? 아 그걸 포화성 관계식이에요. 뭐 이름이 붙어 있나 봅니다. 자 이거 됐죠? 이거 됐죠?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자 이때 요 연력학 제1법칙 적용의 1 이상기체라면 이렇게 되는데 이 또 다른 표현 여기 잘 보시면은 온도 T1, 온도 T2가 있죠. 온도 T1, 온도 T2 자리에 이런 표현을 써도 되겠죠. P1, V1, NR P2, V2, NR 이런 표현을 써도 되겠죠. 네. 바로 여기에 있는 T1 자리에다가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을 집어넣어서 PV 곱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2번 상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역시나 몰수하고 기체상수가 약분이 되고 최종적으로 남는 건 P1, V1 감마, P2, V2 감마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단열 과정이라고 하면 요런 수리적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렇죠? 혹은 이런 수리적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상기체의 그 가역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 참고로 자, 단열 가역 과정 했고, 자, 그 다음 뭘 해볼 거냐면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3. 자, 팽창 과정에서, 자, 당연히 팽창이라는 말은 시스템이 팽창한다는 얘기겠어요? 서라운딩이 팽창한다는 얘기겠어요? 시스템이 그렇죠. 네, 시스템이 팽창하는데 서라운딩이 팽창한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팽창하는 거니까 시스템이 팽창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된다? 팽창 과정에서 시스템이 비교합니다. 서라운딩에 비교합니다. 일을 하게 되겠죠. 네. 것의 크기 비교.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1. 등온 과정. 자, 등온 과정은 어떤 수리적 관계로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바로 P는 V분의 nRT
에서 요만큼이 일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단열 과정은 아까 어떤 수리적 관계가 있었냐면 P1, V1, 감마, P2, V2, 감마 이런 수식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때 잘 봐요. 1번 상태다, 2번 상태다라고 하는 건 특별한 제한 조건이 있었어요? 임의의 상태들이에요. 임의의 상태들이죠. 그러면 1, 2번이 언제나 임의의 모든 조건에 대해서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게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일정한 상수가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단열 과정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수리적 관계는 바로 뭐다? P는 V 감마분의 K. 이때 K는 뭔지 모를 어떤 상수인 거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데 이때 아시다시피 감마는 1보다 큰 값이에요? 1보다 작은 값이에요? 감마는 1보다 큰 값이죠. 감마의 정의가 뭐였는데? CV분의 CP. 네, 바로 CP를 12로 나눈 거죠. 네. 그럼 보통 등압 과정이 조금 더 비혈이 크기 때문에 이 값은 무조건 1보다 큰 거예요. 그러면 압력하고 부피가 곱해서 일정한 반비례 관계인데 얘는 부피 위에 여기 지수가 1보다 큰 게 더 붙어 있죠. 그럼 이때 이놈하고 이놈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했을 때 어떤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느냐?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자,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 P, 3. 동일 초기 조건에서의 변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등온이 됐건 단열이 됐건 그건 나중 일이고 처음에 초기 조건은 같았다고 칩시다. 초기 조건이라는 게 처음에 압력하고 처음에 부피가 같았다고 쳐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여기가 압력축이고 여기가 부피축이라고 하면 여기가 초기 조건인 거죠. 여기가 처음이라고 하자. 그 처음이라고 할 때 부피 VI, PI. 그러면 이때 얘가 만약에 최종 부피가 VF 이것이 최종 부피라고 한다면 등온 과정으로 변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될 것이 단열 과정이라고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왜냐? 어차피 부피가 커지면 압력이 줄어들죠. 이것도 부피가 커지면 압력이 줄어들죠. 네. 그런데 부피가 커진다고 할 때 관계되는 지수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동일한 부피가 커질 때 압력은 더 많이 감소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그래프의 아래쪽 면적이 뭐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프 아래쪽 면적이 그 바로 한 일의 크기가 된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그 아래쪽 면적이 어디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등온 과정. 바로 등온 과정에서 아래쪽 면적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1 바로 이겁니다. 단열보다는 등온 팽창에서 시스템이 하는 일의 크기가 더 큰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거를 지금 이 그래프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 상황을 약간 수리적으로 분석을 좀 하면 수리적 분석을 좀 하면 자, 첫 번째 1 첫 번째 1 자,
등온 과정. 자, 등온 과정에서는 내부 에너지면 어떻게 돼? 자, 무조건 이상기체라고 했을 때 등온 과정 내부 에너지 변화 어떻게 돼? 0입니다. 내부 에너지 변화 수식 뭐예요? NCV 내부 에너지 변화 수식 N, C, B, 델타 T죠? 등온이면 델타 T가 뭐예요? 0. 등온이면 델타 T가 0이니까 이게 무조건 0이 되겠죠. 네. 그러면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인데 어쨌건 내부 에너지 변화는 Q 플러스 W잖아요. 네. 그럼 이때 등온 과정에서 W 어떻게 표현돼요? 마이너스 Q. W는 무조건 마이너스 nRT 로그 V1에서 V2죠. 예. 아, 네. 그러면 이때 Q는 플러스 nRT 로그 V1에서 V2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등온 과정에 대한 연력학 제1법칙 분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nRT 로그 V1, V2의 열을 흡열한 다음에 서라운딩에 nRT 로그 V1에서 V2만큼 다시 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등온 가역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상기체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수식을 보면 시스템이 이만큼 흡열을 했고 그걸 고스란히 일로 다시 내뱉는 거예요. 그 덕에 내부 에너지 변화는 있어요? 없어요? 그 덕에 내부 에너지 변화는 크게 나타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부 에너지 변화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는 거야. 알겠죠? 받은 만큼 내뱉었으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는 거야. 예. 그런데 단열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줄게요. 예. 줄게요. 그러면 4 수리적 분석 두 번째 2 단열 과정. 자, 단열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뭐가 0이에요? 단열 과정은 뭐가 0이에요? Q. Q가 0이죠. 네. Q가 0이니까 어떻게 된다? 내부 에너지 변화가 뭐랑 같아지는 거예요? 1이랑 같아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팽창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팽창을 하게 되면 온도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온도가 단열 과정에선 팽창하게 되면 온도가 증가할까요? 온도가 감소할까요? 온도가 단열 팽창을 하면 온도가 증가할까요? 온도가 그대로. 감소할까요? 증- 무조건 감소죠. 예. 그걸 알 수 있는 수식이 뭐예요? T1, V1, 감마 마이너스 1은 T2, V2, 감마 마이너스 1. 예. 몇 번째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잘 봐요. 여기에서 두 개 곱해서 같아야 되는데 네. 팽창한다. 그럼 이게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얘는 뭐 해야 되겠어요? 많이 줄어들어야지. 예. 그러니까 이 단열 과정에서는 델타 T가 무조건 양수겠어요? 무조건 음수겠어요? 무조건 음수인 거예요. 알겠어요? 네. 물론 이제 구하려고 하면 조금 귀찮아요. 왜냐면 지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수를 벗겨내는 계산을 해야 되니까 손으로 하긴 좀 그렇고 계산기한테 시켜야 되긴 하지만 어쨌거나 온도가 감소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온도가 감소하니까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 어떻게 돼요?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는 NCB 델타 T잖아요. 언제나. 네.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내부 에너지 역시 감소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면 이 단열 과정의 의미는 뭐냐면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가 일을 한다. 감소하는 만큼 일을 한다. 외부의 일을 하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와 일 변화의 양이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분석을 이제 정성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혹은 전투가 이루어집시다. 지금도 많은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식량. 바로 보급입니다. 전쟁에서 밥 먹고 전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별일이다. 별일이다. 좋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쟁을 할 때 하더라도 병사들이 뭐는 먹어야 되겠어요? 밥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밥도 못 먹는 상태에서 전쟁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전쟁하면 총 쏘잖아요. 네. 총 쏘면 뭐가 막 달아요. 총알이 없잖아요. 떨어져요. 전쟁해 못해요. 할수 있어. 못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총알이 떨어지면 총알도 보급받고, 배고플 때 밥도 받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뭐라고 해? 보급이라고 하죠. 네. 그러면 생각해봐. 전투를 하는데 어떤 군부대는 보급을 아주 충실히 잘 받아. 그런 부대하고, 전투를 하는데 이놈의 부대는 보급을 못 받아. 당연히 어디가 이기겠어요? 보급하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그게 내가 그 얘기를 왜 했느냐? 등호는 외부로부터 열을 공급받는 거예요. 바로 보급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보급을 받고 있으니까 자기 살을 깎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보급 받은 만큼 외부로 그대로 일을 다시 하는 게 등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데 단열은 보급이 있어요, 보급이 없어요? 없어요. 보급이 없기 때문에 내 살 깎아가면서 외부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디가 일을 훨씬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겠어요. 등원 과정. 단열보다는 등원이 더 많은 일을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같다면? 처음이 같다면. 무슨 말 알겠죠? 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동일 초기 조건에 대해서 무조건 등원 과정이 하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것을 보여주는 수리적 관계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따다. 내일 또 수업 있죠? 꼭 오시고요. 모레도 수업 있죠? 꼭 오세요. 네. 오케이. 되었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카메라. 아니 밥 좀 이따 먹자.